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 때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오며 양식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체감기온이 35도에 육박한 지난 6일 산양읍 가두리 양식장은 이미 한증막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러면 한여름은 어떨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어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엔 15만 마리가 넘는 우럭이 고수온에 폐사해 어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해액은 660억 원에 달하며 2,600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멍게의 경우 폐사율이 97%에 달했고 굴 양식장도 60%에서 90%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높고 고수온 현상이 작년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장마가 짧게 끝난 뒤 지난 주말부터 남해안 수온은 2도에서 4도가량 급상승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이미 통영과 남해, 하동 등지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예비특보는 수온이 2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수온이 28도를 넘으면 주의보, 이후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로 격상됩니다. 양식 어류는 경보 상태가 지속되면 집단 폐사 위험에 직면합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수온은 17도에서 26도 사이지만 일부 해역은 이미 24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 앞바다에서 사육 중인 양식 어류의 절반 이상은 고수온에 취약한 한류성 어종입니다. 우럭과 숭어만 1억 3천만 마리에 이릅니다. 돔류는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30도를 넘기면 역시 위험합니다. 어민들은 벌써부터 밤잠을 설치며 바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면역 증강제와 산소 발생기, 저층 해수 공급 장치 등 대응 장비를 취약 양식장에 배치하고 실시간 수온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남도 해양수산국은 고수온 특보 발령 시 밀식 방지, 사료 중단 등 철저한 어장 관리를 당부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수온과 싸우는 양식업계, 생존을 위한 여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을 주도하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5일 보도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채굴 및 정제 과정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48.4%에 달하는 4,400만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위 브라질의 2배 규모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첨단 무기 등 핵심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정제 과정에서 다량의 독성 물질과 방사성 원소가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 지역은 내몽골 자치구의 산업도시 바오터우입니다. 이곳은 세계 희토류 산업의 수도로 불리며 수십 년 동안 부실한 환경 규제 아래 희토류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0만 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이 납, 카드뮴, 방사성 토륨에 노출되며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인공호수는 희토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집결지로 이곳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거나 건기에는 먼지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몽골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최근 논문을 통해 인공호수 인근의 오염 수준이 심각하며 생태적 위협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2012년 자국 보고서에서 희토류 채굴로 인한 산사태, 수질오염, 환경재난 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오터우시 당국은 10여 년 전부터 오염지역 주민 이주, 콘크리트 제방 설치 등 일부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토륨이 포함된 미세먼지 확산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방사성 토륨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인공호수에 폐기해 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토륨을 별도 저장소에 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실제로 구소련 시절 에스토니아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토륨이 북유럽까지 퍼진 이유는 10억 유로를 들여 콘크리트 저장소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터우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토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도 저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희토류 오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희토류 시장의 절대 강자인 중국,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진 환경오염 문제는 단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3천조 원, 약 36조 달러 규모의 빚이 세계 금융시장에 큰 걱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중순부터 9월 사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는 법적 한도인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넘기면 미국이 디폴트, 돈을 못 갚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가 오르고 외국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도 줄어들면서 달러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써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조금씩 더 걷고 정부 씀씀이를 줄이면 몇 년 안에 빚 증가 속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를 키워 국가 전체의 소득을 늘리면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은행이 국채를 더 많이 사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장관은 이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 여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금도 특별 조치라고 해서 공무원 연금 같은 자금을 임시로 빌려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8월 중순이면 바닥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고 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부채 한도가 올려지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밀린 돈과 만기가 된 빚을 갚기 위해 정부는 대량의 국채를 한꺼번에 발행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위기의 핵심은 정치권이 얼마나 빨리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쟁이 계속되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지만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8월 디폴트 위기,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한국 콘텐츠 산업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국내 방송 유통 시스템을 위협하는 양면적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은 지난 2일 넷플릭스는 K 콘텐츠 세계화의 견인차이자 산업 구조를 흔드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는 킹덤,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등 글로벌 히트작을 연이어 탄생시키며 한국 콘텐츠 붐을 이끌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이 최소 한 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더 디플로맷은 이 관계는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대규모 자본 투자가 콘텐츠 제작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는 약 4억 원 수준이었으나 킹덤은 회당 약 23억 원, 스위트홈은 회당 약 33억 원에 달했고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총 제작비가 약 1,000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제작비 투입은 기존 방송사의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TV 시청 시간은 24.8% 감소했으며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광고 점유율도 24%에서 17.6%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OTT가 공급한 드라마 수는 2019년 3편에서 2023년 22편으로 급증했습니다. 콘텐츠 다양성의 위축도 우려됩니다. 더 디플로맷은 넷플릭스의 상업적 기준에 맞춘 획일적 콘텐츠가 늘면서 창작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총량과 장르 다양성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정체와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유진희 중앙대 겸임 교수도 최근 칼럼을 통해 넷플릭스의 자본력은 국내 방송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방송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와 실행 가능한 비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은 지금 구조 개혁이냐 정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기회를 이어가기 위해선 균형 잡힌 산업 생태계와 자생력 있는 창작 기반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